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지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아시아가 바꿀 미래. 저는 사실 아시아가 바꾼 미래라는 게 더 적절한 제목 같은데요. 여하튼 아시아가 바꿀 미래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 옆에 인물은 이게 외관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인은 미국인 같은데, 그쵸? 백인은 백인인데 약간 동양인 필이 나는 그런 느낌이죠. 예. 예. 파라그 카나라는 그쵸? 예.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인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랑 외교 문제 협의회 등에서 일했고, 그 WEF 아시죠? 클라우스 슈왑이 있는 거기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에스카이가 뽑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5인에 뽑히기도 했고요. 와이어드에 선정한 2008년에 가장 명석한 인물로 뽑힌 젊은 40대 중반 정도 되는 미국의 지정학 정치 외교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커넥토그래퍼 혁명인가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읽은 책이에요. 아시아가 바꿀 미래는.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이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이분은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예, 국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날 출연하는데 짐 라저스라고도 하죠. 이제 지금 로저스 홀딩스 컴퍼니 회장이고, 예, 한때 되게 유명했던, 한때 수익률을 이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라는 헤지 펀드를 설립해서 한 4,200% 수익률도 올린 것도 맞아요. 근데 그 후로는 좀 못 나갔어요. 이렇게 이제 78년도 그때 그 걸프전이 아니라 이란 이라크 전쟁이 80년도에 일어났을 때 이제 공매도를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도 많이 보고 이제 한동안 잊혀졌는데 이분이 이제 예일대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역사학을 전공하고 역사의 이제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짐 로저스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바뀔 거라고 알고 이제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처음에는 일본 시장,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북한 시장까지 이렇게 점차 이제 관심의 촉수를 넓혀가는 중인데요. 짐 로저스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9세기가 유럽의 시대,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극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짐 로저스가 짐 로저스가 어쩌면 알 수도 있어요. 짐 로저스가 싱가포르에서 살잖아요. 이제 지금 파라그 카나도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은 어쩌면 그쵸,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뭡니까? 슬라이드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예, 스펀지입니다. 한마디로 저자는 아시아라는 그죠? 대륙을 이제 고정적인 어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벽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흡수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라고 생각을 한다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라면 진짜 하나의 모습이 아니죠. 인종이 동양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도는 아리안족이니까 백인들이고 호주는 말할 것도 호주는 아시아로 보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셈햄족도 사실은 코카서스 인종이지 동양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황인종은 아니잖아요. 황인종이 이꼬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이꼬로 또 아시아 이건 아닙니다. 좀 더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람은 아시아를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얘기가 이제 2022년이 21년이야 20년이 진정한 21세기 아닌가. 19년도까지는 이제 미국이 여전히 패권 국가였고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년이 진정한 21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리카뉴의 이제 싱가포르의 국부예요. 이 책에 보면요. 한 챕터가 영국은 아시아의 영국이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영국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요. 어, 싱가포르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독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영국은 유럽의 싱가포르를 지향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바뀐 거죠. 이 사람은 저자는 이제 카나는 싱가포르의 어떤 공무원 제도에서 극찬을 해요. 저희 이제 마놀님과 따님도 이제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평이 좋거든요. 싱가포르 갔다 와서 인상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이 그저 대우를 많이 잘 받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없고 예. 싱가포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부패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능력주의에도 부각을 합니다. 이 파라그 카나는 미국의 공무원 시스템이 정말
엉터리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무능한 관료들이, 그리고 책임도 없고 그쵸, 능력도 없는 관료들이 공무원 200만 명씩이나 있는데,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심제라 하지만 의회가 너무 힘이 세고요. 주지사나 그리고 막상 그 연방부 행정부에서 관료들은 글쎄 별로 저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그 힘에 맞는 권력이 그쵸, 소위 말하면 이제 있고, 그리고 책임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도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됐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됐죠. 국민소득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분명히 후퇴해 있습니다. 이제 아직 동성애에 대한 금지라든지 태형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형식적인 뭐 민주주의라는 하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여하튼 싱가포르를 본받자는 게 이제, 그리고 미국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은 자본주의가라서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이 저자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게, 여러분들 이제 그럼 파라그 카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랍니다. 카나는 중국을 그냥 쉽게 말하면 중국은 원나라는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몽고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 한 번도 세계를 제패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전체를 지배한 적도 없습니다. 한국 정도가 영향권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베트남은 그 끝까지 저항을 했었고요. 사실은 중국 내에 영향력을, 그쵸? 문화라든지 문명을 전파한 건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디를 그렇게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능력은 없을 거라는 게 저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추천서 중에서는 이제 미국은 아시아에 점점 더 많은 경제력과 정치력을 내주고 있다. 지금은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를 설명하면서 경계하며 다른 나라의 중요성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그쵸? 예, 굉장히 그쵸? 예,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아시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중에, 쉽게 말씀드리면요, 21세기는요, 이제 20세기, 19세기가 영국의 세계, 20세기가 미국의 세계였다면 21세기는 다극의 아시아의 시대는 맞는데, 아시아의 시대가 중심이 중국이 아닌 다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애정을 숨길 수 없던 것은 아니에요.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할까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안 되는 이유도 잘 알아요. 인도는 뭐가 안 되냐면요, 하나의 국가가 돼서 뭉치기 전에, 하나의 어떤 국가로 뭉치기 전에 지방자치제, 지방 분권화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쵸, 카슈미르라면 카슈미르라든지 뉴델리 지역이면 뉴델리 지역이라든지 본베이라면 본베이, 이 지역적 정체성이 더 강한, 국가와 민족으로서 하나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든 그런 면에서 문제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가 가지는 장점은 인적 잠재력이죠. 그리고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아시겠지만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샤티아 나텔리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CEO들 둘 다 능력 있고, 지금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샤티아 나텔리의 그 선견지명, 그 애저로 시작해서 이제 클라우딩에 진출했던 게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곳곳에 인도에 대한 애정을 숨길 수 없다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도 인도는 문화적으로도 사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는 사실 중국을 지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 문화에 불교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중국 문화가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어요. 인도는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미치고 일본에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야말로,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현재의 적은, 과거의 적은 중국이랑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경계하고 일본과의 어떤 민족주의를 하다가 일본은 요즘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직 미국만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시진핑은 길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자기 죽을 때까지 집권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더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적은 제 생각에는 인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서 인도와 지금 국경 충돌을 벌이고, 그리고 RCEP에서 호주는 자매시키는데, 호주가 중국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불참시킨 걸 보면요, 인도한테는 대단히 불편하고 경계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렇지만 저자는 그래서 아시아의 한극 중에서, 그렇죠? 아시아가 양극이 된다면은 중국과 인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정도로 인도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호주와 러시아는 어떨까요? 호주는요, 이제 백호주의를 주장하고, 이제 자신을 영국이나, 그치, 영국인들로 생각하고, 유럽을 일부러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경제와 어떤 저것들은 중국이라든지, 그쵸? 아시아, 인도라든지 아시아와 훨씬 더 많은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카뉴가 그렇게 비꼬기도 했죠. 호주가 그렇게 잘난 체하니까, 아시아에서 백인의 세계가 될 거라고 그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정말 까딱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호주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호주랑 뉴질랜드랑 캐나다와 영국을 합쳐가지고 아이스 퍼고요. 4아이스고 거기 일본까지 하면 5아이스입니다. 즉 중국과 미국과 가장 가까우면서 중국을 가장 경계하는 5개의 나라라는 할 수 있는데, 호주도 중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부러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러시아는 확실히 정했어요. 러시아는 이제 국민 대부분이 슬라브족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라산맥 서쪽이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금 푸틴은 무게중심을 중국이나 일본이랑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이랑 외교 관계도 많고 일본의 천연자원, 가스라든지 이런 수출을 많이 하고요. 생각보다 러시아랑 호주는 유럽보다는 아시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간과한 게 있어요. 간과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이게 전 세계 민주화 지수거든요. 예, 캐나다가 높죠. 그리고 북미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도 높고,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인도도 인도도 민주주의 국가죠. 뭐냐면요,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가 카나가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부분, 지나친 자유를 통해서 방임에 가깝도록 빈부격차를 양극화시키고, 그리고 사회 분열을 이끌어서 결국 유럽이나 미국이 코로나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말은 민주주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는 그렇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나라가 잘 돌아가잖아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다른 나라들을 가지고, 특히 미국이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사실 국민들 인권이나 이런 것들 사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오면 텐트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노숙자들 입을 이런, 그래서 완전히 코로나에도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거의 이제 하루에도 그냥 비일비재하게 쏟아져 나온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의 나라의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탓할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자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나 대만, 일본 정도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유럽, 아시아에서는. 예.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미국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도 경제관역으로는 미국이 중국과 훨씬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솔직히 영국과 더 가깝지 한국과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아시아의 시대라는 것이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부상으로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전에는 20세기에는 일본이 있었고요. 예. 여하튼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린 아시안 게임에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솔직히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대표 축구에서 야구에서 일본과 붙을 때에는 올림픽 금메달에만 영광하고 월드컵에 열광하잖아요. 우리는 그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라는 인식을 우리가 그러면 중동이나 어떤 서남아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편견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어떤 아시아적 정체성이나 이거 하나로 뭉치기에는 굉장히, 유럽은 분명히 미국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문명, 하나의 종교, 이거를 묶이는 데가 있던데요. 인종적으로 다양하지, 문화적으로 다양하지, 종교적으로 다양하지. 저는 아시아가 또 하나 놓치는 거는 북한의 존재입니다. 저는 북한이 큰 변수라 생각해요. 북한은 진짜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나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서 일어날 확률이 많아서, 어떤 굉장히 그냥 발전 20세기가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고꾸라진 이유는 유럽이 발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갈등은 지금 더욱더 커질 수 있는데,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이 책에는 다소 간과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갈등도 꽤 심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아쉬운 점은요, 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뒷부분에 문화 파트 얘기할 때 BTS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 얘기할 때 한국의 문화산업 얘기가 나오고, 별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게 그렇고. 저자는 일본은 어떻게 볼까? 일본은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일본은 부하로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강대국도 아니고 고령화로 쇠퇴하는 국가도 아니다. 그죠?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하죠. 그보다는 아시아라는 집단체제를 구성하는 한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대국과 약세국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능력을 가진 중간국가. 이 중간국가는 중간 크기의 국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디엄이 되는 미디어 국가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점들은 우리 독자들이 읽을 때 조금 불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국은 이런 얘기 책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체 유학생 중 50%는 아시아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주는 등록금만 1년에 100억 달러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유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 대학 중국에서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중국으로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로 보내고. 그럼 미국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미국 대학들은 큰 재정난에 빠질 수도 있겠죠. 저자는 미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데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체제나 시스템상 좋은 정부가 절대 아니란 얘기인데요. 아시아 시대에는 미국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보다 아시아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미국의 시대는 끝이란 얘기죠. 예, 미국의 영향력도 끝이고 미국이 그죠? 아시아 한국은커녕 어떤 나라의 그죠?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을 정치의 어떤 권력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더 이상 없고 아마 그런 의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국 내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하튼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아시아가 바꿀 미래라는 거라기 제가 이제 패러디했던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현상이 이제 어떤 격화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이 민주주의와 어떤 보면 이런 거죠. 이제 그 경제가 선진국이 유럽이 미국이 했던 것 중에서 전철을 밟지 않고 그죠? 예, 긍정적인 면, 발전적인 면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했던 퍼스트 무버가 아닌 그죠? 세컨드 무버가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한 것도 보면은 저 현명한 그죠?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책은 되게 좋은 내용이었지만 좀 비판할 점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좀 균형감 있게 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치 경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함께 이로써 이제 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